당장 멈춰. 당신 지금 장광주에 뭘 넣으려고 했지? 오강수가 소리치자 독고탁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오강수를 따돌릴 수는 없었는데요. 오해야. 난 그냥 술독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한번 열어본 것뿐이라고. 독고탁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형수님, 당장 경찰 좀 불러주세요. 독고탁이 결국 그동안 해왔던 치졸한 악행이 전부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강수를 우연히 마주친 장미애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오 팀장님,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강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빛에 담긴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오강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술도가 작업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시선이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딘지 그 시선은 단순한 걱정을 넘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수 씨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자꾸 쳐다보니까 좀 신경 쓰이네요. 지옥분이 다가와 말을 건네자 장미애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 보이시길래요. 그 시각 마당 한편에서 오천수가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 모금도 피우지 못한 채 짓눌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소연의 불륜 정황이 담긴 사진이 자꾸만 떠올라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끝을 봐야겠지. 증거도 있겠다. 더는 못 숨겨. 오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곧 강소연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단호히 마무리할 결심이었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옥분이 오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내복 차림으로도 기운차게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미애를 지켜보느라 바빴지만 오천수의 어두운 표정을 그냥 지나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머리 많이 아파 보이네요. 강소연 씨 일 때문이죠? 뭐라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서요. 오천수는 난처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옥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곧 닥칠 폭풍이 술도가 안팎의 분위기를 더 뒤흔들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비밀과 불안이 번져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장미애의 수상한 눈빛, 지옥분의 집요한 관심, 오천수의 증거 확보, 그리고 오강수에게 쌓여가는 뜬소문이 한데 얽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이들의 운명도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죄책감에 짓눌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불안한 징후는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아침부터 머리를 싸쥐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사진 한 장, 강소연이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장 같은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는 장면을 본 오천수는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꿈을 꾸고 딸 오영주를 키우며 미래를 설계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온기가 잔인하게 뒤엎어졌습니다. 편의점 안 진열대를 정리하던 문미수는 오천수를 발견하고 살짝 놀랐습니다. 오천수의 눈가가 퀭하게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체력이 소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순아, 시간 좀 있어?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천수야. 괜찮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 문미수는 오천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천수는 방금 전까지 움켜쥐고 있던 사진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소연이 다른 남자랑 있더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예전에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그 기분 조금은 알아. 그래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문미순의 말투에는 결연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는지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그제야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혼자서 골마왔던 상처를 꺼내 보이자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옥부는 탐정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정말로 교도소 출입 기록이 있었는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선화, 곧 선화가 예전에 수감자를 자주 면회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구나 딸의 주민등록까지 위장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옥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지옥부는 김선화가 돈을 노리고 오흥수를 유혹했을 가능성에 대해 머릿속을 정리해봤습니다. 과거 조폭과 연루된 사건들에 김선화가 휘말렸다는 풍문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흥수는 김선화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지옥분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를 보여주려 해도 오흥수는 그건 나중에요라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문미순에게서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들은 오천수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벅찬데 오흥수까지 이상한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니. 강소연의 배신으로 이미 마음이 무거운데 동생들까지 걱정해야 하다니 고단함이 더해졌습니다. 강소연 일도 오흥수 일도 전부 뒤숭숭하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힘들어도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괜히 감정 끌어안고 있으면 너만 더 지쳐. 문미순의 조언에 오천수는 막막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마무리할 마음은 굳혔지만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지옥부는 교도소 연관설까지 나온 김선화를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각자 다른 배신과 거짓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이들의 일상은 점점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한껏 오른 날 LX 호텔 페스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는 대형 포스터가 세워지고 무대 설치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이번 행사에서 장광주 약주 버전을 공식 선보일 예정이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계기로 술도가가 더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몰래 숨어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이미 호텔 측에서는 장광주가 행사 주류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독고탁은 어떻게든 이를 방해하고자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담당자 중 한 명에게 금품을 건네며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돈 걱정 마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신라주조랑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호텔 담당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독고탁의 회유에 점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시대로 한다면 장광주 약주에 무언가를 섞어 품질을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무대 뒤를 돌아보다가 수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낯선 담당자가 한쪽으로 숨어 들어가더니 뭔가를 꺼내 병뚜껑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바로 고자동과 오강수를 호출했습니다. 공장장님, 막내 도련님, 여기 좀 와보세요. 누가 장광주병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제가 가볼게요. 공장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오강수는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호텔 담당자는 이미 약주병을 따려다 말고 간신히 5단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오강수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숨기신 거죠? 방금 약주 건드린 거 다 봤습니다. 고자동도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일단 얘기부터 하죠. 그러나 상대는 허둥대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순간 마광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팀 불러요. 이 사람 장광주 병에 뭔가 넣으려던 것 같아요. 이내 몇 명의 직원이 달려와 담당자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주머니 안에는 은색 작은 약품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오강수와 고자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겠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마광숙은 누구의 사주였는지를 본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곧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마광숙은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외에는 이런 짓을 할 자가 없으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진 담당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신라주조 관계자 번호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독고탁이라는 사람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네요.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나 봐요.
분노를 사기려 애쓰는 마광숙.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에 치를 떨면서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호텔 복도 끝에서 독고탁은 씁쓸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이번 실패를 조용히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라는 집요한 표정이 눈가에 서려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음모가 들통나고 술도가 측에서는 즉시 LX 호텔과 협력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담당자는 해고되었고 호텔 측에서는 공식 사과문 발표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광숙은 가슴 한구석에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매번 당하고 맞기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광숙은 오씨 형제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술도가 사무실 한 구석에 오범수, 오천수, 오강수가 모였습니다. 오범수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인맥들을 총동원했고 오천수는 과거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독고탁 측 재무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오강수는 몸을 쓰는 일뿐 아니라 군 시절 알게 된 친구들까지 활용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범수도련님, 미국 쪽 자료는 좀 어때요? 네, 형수님. 일단 신라주조가 환경오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여기에 원재료 불법 수입 정황까지 붙으면 꽤 타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형수님. 저도 계좌 흐름 봤는데 돈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횡령 흔적 같아요. 대화 중 오강수는 잠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한봄과 연락이 잦아지면서 서로 눈빛이 오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관계가 이제는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상한 눈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강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지금은 독고탁을 상대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도 군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신라주조가 납품하던 물류 쪽에서 뭔가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자료가 더 필요하긴 한데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큰형 오장수가 세상을 떠난 후 이토록 형제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적이 있었던가 싶어 마음 한쪽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진짜 물러서지 말아요. 이제 독고탁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때예요. 오범수, 오천수, 오강수는 각자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계획대로 자료를 모으고 언론과 관계부처에 공익제보 형식으로 제출할 타이밍을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술도가가 문을 닫을 위기를 넘기며 느꼈던 불안은 조금씩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라는 결기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강수는 은근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봄에게서 잘 지내냐는 메시지가 도착한 터였습니다. 그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가 귀여워서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불편한 꼬리표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건가 하는 자책이 따라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금은 독고탁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꽉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반격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장수의 유지를 지키려는 이들의 의지, 그리고 독고탁의 폭주가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댄스 교실에서는 오흥수가 춤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시연을 반복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딘가에 떠있는 듯 했습니다. 김선화가 가진 비밀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 그럼에도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녀가 날 속일 리 없어. 사정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옥분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부터 오흥수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지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수업 중이긴 한데 급한 건가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김선화 씨요. 조폭한테 협박당해서 교도소 드나들었던 기록이에요. 딸 신분도 숨기고 있었고 돈 문제도 꽤 심각해 보여요. 보통 같았으면 오흥수는 콧방귀도 안 뀌었겠지만 지옥분이 내민 문서엔 사진까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화가 한 남자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교도소 면회 기록도 뚜렷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선화 씨도 딸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보면 돈 노린 것 뻔해요. 접근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오흥수는 울컥했습니다.
목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란 감정이 이토록 쓰리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김선화를 놓지 못해 마음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무렵 교실 문 뒤에서 김선화가 나타났습니다.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고 그녀도 뭔가 감지하고 달려온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얘기 들으셨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딸이 위험했었어요. 조폭이 협박해서.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가 흐느끼자 오흥수의 마음은 또 약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분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딸이 위험했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 문서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딸이랑 따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증언까지 있어요. 김선화는 더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흥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번만큼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도록 깊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화씨, 솔직히 나 좋아한 적은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연극이었던 거예요? 김선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을 닫은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흥수는 숨을 몰아쉬며 왼손 약지에 끼워줬던 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지, 돌려주세요. 우리 이쯤에서 끝내요. 김선화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서 건네자 지옥부는 안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오흥수의 아파하는 얼굴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흥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반지를 받아쥐고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뒤를 지옥분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수업은 파행되었고 김선화는 뒤늦게 잘못했어요. 라며 울먹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파혼이라는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때는 달콤했던 약속이 이제 차갑고 잔인한 파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천수는 결심을 굳히고 강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한낮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불륜 증거가 담긴 USB와 몇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이혼을 원했지만 위자료를 챙기려는 속셈이 컸습니다. 오천수는 그 의도에 단호히 맞설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뭘 했는지 다 확인했어. 불륜 상대랑 찍힌 사진도 있어. 강소연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코웃음을 치듯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하겠다더니 증거까지 들고 온 거야? 위자료 주기 싫어서 쇼하는 거 아냐? 쇼? 아니, 네가 바람핀 이상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증거도 확실한데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강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왔던 그녀였습니다. 강소연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그 사람한테 가야지 뭐. 당신이 날 이렇게 내치면 내가 갈 데는 거기밖에 없잖아. 하지만 그녀가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무하게 통화는 끊겨버렸습니다. 강소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강소연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남자는 종적을 감춘 듯 했습니다. 그 사이 딸 오영주마저 강소연을 외면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며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강소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강소연은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흥분된 목소리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한테 이러는 거 죄책감 안 드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천수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닫은 상태였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날 배신했을 때 미안하긴 했냐? 난 진짜 끝났다. 영주도 이제 네 편 아닌 것 같고. 소연아, 진짜 지긋지긋해. 강소연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싶어도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불륜 상대는 사라졌고 딸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처량한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오씨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강소연의 자부심은 불륜이 들통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다시피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것은 잡동사니가 가득 담긴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소연은 길 위를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고 형제들도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긴 했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소연 스스로가 자초한 파멸이었기에 손을 내밀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소연이라는 이름은 오씨 가문의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솔솔 부는 어느 늦은 오후, 오강수는 술도가 일을 마치고 잠시 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애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패션도 아니었고 무거운 표정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차 좀 타봐요. 오강수는 낯선 분위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늘 깍쟁이 같던 장미애가 오늘은 잔뜩 쪼그라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에 올라타 자세를 고추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차 안에선 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미애는 핸들 위에 얹은 손을 꼭 붙잡은 채 한동안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오강수도 괜스레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득 최근 떠도는 장미애 마이너스 오강수 모자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장미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오 팀장님 봤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냥 반갑고 뭔가 애틋하고. 근데 왜 그런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오강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미애는 말을 잇다 울컥한 듯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독고탁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남편한텐 말도 못하고 혼자 키울 수도 없었죠. 그래서 술도가 쪽에서 대신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가 오 팀장님이에요. 그 한마디에 오강수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장미애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은 분명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고 들었고 늦둥이 막내라서 형들이 많이 돌봐줬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제가 아주머니 아들이라고요? 장미애는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차창 너머 붉은 노을이 질투라도 하듯 퍼져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왜 따로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묻고 살려고 했는데 오 팀장님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강수는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형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독고탁에게는? 아니, 독고탁이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건가? 머릿속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오강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장미애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핸들을 적셨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작게 흘렀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강수는 문득 자신을 키워준 형들과 고인이 된 오장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형수의 시동생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 배신감인지 혼란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장미애의 눈물 어린 고백은 오강수를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늦둥이 막내가 아니라 독고탁과 장미애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 세상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오강수의 마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오범수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횡령, 탈세. 하나같이 신라주조와 독고탁을 겨냥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오천수도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범수야, 여기 계좌 흐름 봐봐.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돈 빼돌린 거 확실하네. 이 정도면 검찰이 가만히 있진 않겠어. 그러게. 이 정도면 진짜 움직일만 하지. 한동석 회장님이 호텔 쪽 인맥 써주신 덕분에 퍼즐이 딱 맞아떨어졌어. 그들은 이미 한동석과 뜻을 모았습니다. 독고탁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할 시점이 왔다는 것. 한동석도 이 사건을 호텔 명의로 직접 고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기존 이사회에서 실적 부진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부 장미애 때문이라며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이 신라주조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독고탁은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게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곧 이어 이사회에서 독고탁 K만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였던 다른 주주들은 일제히 독고탁을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비자금 의혹은 용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독고탁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짠 거야? 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잖아. 장미애가 날 망치려고. 아니면 그 술도가 쪽에서 짠 거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공개돼 있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기가 손수 일궜다고 자부하던 신라주조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본인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한편 술도가 식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도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며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범수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독고탁 처벌받는 거 보겠네. 아무리 봐도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걸? 글쎄, 저 인간은 끝까지 남 탓할걸.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손 못 대겠지. 한동석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신라주조가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고 보고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했던 검찰 라인 쪽에서도 곧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로써 독고탁의 오랜 폭주는 멈춰섰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두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뿌린 독이 자신을 물어뜯은 셈이었습니다. 그가 줄곧 증오하던 술도가 사람들은 정당한 법적 대응을 통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는 독고탁은 가장 두려워했던 파멸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술도가 마당에는 어느 때보다 환한 볕이 내리쬐고 항아리들 위로 따스한 빛이 떨어졌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장부를 뒤적이며 빚이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 대출과 사채 독촉에 시달리던 시기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장광주 약주 버전의 추가 계약이 확정되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장수 씨가 그렇게 바라던 날이 왔네요. 이제 빚 걱정 없이 제대로 술 빚을 수 있겠어요. 옆에서 오천수와 오흥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동안 분쟁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결국 해냈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천수는 강소연과의 이혼도 마무리했고 오흥수도 김선아와의 일은 힘겹게 정리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큰형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말을 하던 오천수는 목이 메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오흥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술도가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고자동은 항아리를 닦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옥부는 시장 아줌마들을 불러 독수리 술도가가 이제 대박 날 거라며 자랑했습니다. 문미수는 편의점 납품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장수가 지키려 했던 이 술도가를 이어간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들 고마워요. 천수도련님, 흥수도련님.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우리 같이 힘 모아서 더 키워봐요. 오천수와 오흥수는 동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큰형 오장수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따뜻했던 그. 아마 지금 하늘 어딘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 식구들은 작게 회식을 가졌습니다. 지옥분이 안주를 푸짐하게 준비했고 오강수도 열심히 서빙을 도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가 이제는 밝은 목소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장광주 약주 더 잘 팔리면 다른 제품도 한번 도전해보자. 좋아. 이번엔 해외 수출도 한번 노려보자고.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은 모두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살짝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장수를 그리워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이제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 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 독고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금 꽃피울 준비를 마친 술도가 식구들은 단단해진 결속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독고탁의 몰락이 가시화된 직후 오강수는 더욱 복잡해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장미애가 털어놓은 고백 자신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술도가의 조용한 방에서 몇 번이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오강수를 보며 한봄도 자연스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연락이 잦아졌고 만나면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동생과 형수 친구였던 관계에서 이제는 장미애의 아들로서 정체성까지 뒤흔들린 오강수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그들을 향한 시선은 묘하게 갈렸습니다. 보미씨, 나 요즘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누구인지, 우리 집은 또 뭔지. 둘만 함께 앉은 찻집 테이블 위로 따뜻한 녹차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한봄은 오강수의 손등 위에 살포시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 팀장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예요. 힘든 사실이 생겼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진짜였잖아요. 독수리집 막내 도련님이었던 것도요. 그 말에 오강수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던 그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모습은 한봄에게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동석이 오강수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봄이 먼저 자리를 잡아두었고 한동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조심스럽게 예를 갖췄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팀장, 편하게 앉아요. 나 얘기 들었는데. 장미애 씨 말, 그게 다 사실인가요? 오강수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텐 형들이랑 같이 지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 집 막내로 지내고 싶습니다. 한동석은 한동안 묵묵히 듣더니 한봄과 오강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 팀장, 내 딸 좀 잘 부탁한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긴 해도 한봄 지켜줄 수 있겠냐고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출생과 상관없이. 전 여전히 이 집 식구고요. 보미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진심이에요. 한봄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동석은 깊게 한숨을 내쉰 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축복까지는 못해주겠지만 두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내가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지. 짧은 식사가 끝난 뒤 한봄은 오강수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세상이 지독하게 꼬여 보였어도 결국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한동석의 묵인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강수는 한봄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미씨, 고마워요. 앞으로는 제가 꼭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요. 한봄도 살포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오 팀장님. 우리 서로 지켜줘요.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굳히고 주변의 시선이나 복잡한 출생의 진실 따위와는 무관하게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오흥수는 김선아와 파혼한 뒤 더욱 격렬하게 춤에 매달렸습니다. 오흥수는 매일 밤 방송 댄스 라이브를 진행하며 호쾌한 이미지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허무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옥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오흥수를 찾아와 잔소리를 늘어놓고 또 때론 위로도 건네며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춤추는 건 좋은데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거 말고 속이 허한 건 좀 채워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방송한다고 뭐가 나아지겠냐고요. 지원장님, 설마 저더러 춤도 추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제 방식이고 제 인생이에요.
오흥수는 투덜거리면서도 그녀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옥부는 그렇게 잡아당겼다가 밀쳐내는 고단수 태도로 오흥수를 살살 휘어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지옥부는 오흥수를 미용실로 부릅니다. 작업을 마치고 녹초가 된 그는 반쯤 기대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머릿결 많이 상했네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여기 앉아봐요. 내가 좀 봐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그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물소리가 촤르르 흐르고 오흥수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우리 연인인 줄 알겠어요, 지원장님. 그러게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주고 있는지. 선생님 성격도 까칠한데 괜히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면 마치 사춘기 학생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묘한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흥수는 문득 지옥분에게 김선아와는 다른 진솔함이 느껴져 멍해졌습니다. 저기, 지원장님, 혹시 저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선생님도 참. 본인은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왜 말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괜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연애의 신호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정인가? 지옥분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선화에게 배신당해 쓰라린 오흥수의 가슴에 지옥분의 존재가 소소한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흥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옥분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속이 허한 걸 춤으로만 메우지 말라는 충고. 정말 옳은 말 같았습니다. 채팅창에 팬들이 오빠 최고를 외쳐도 정작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따로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방송을 끄고 나면 싸늘한 공허함이 자신을 덮쳐온다는 걸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흥수는 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생각보다 견고하게 지옥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깊숙이 들어온 존재. 미용실에서 등을 떠밀듯 날 잡아끄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중심에 서게 만든다는 걸 오흥수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연과의 이혼을 마무리한 오천수는 밀려있던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음 한켠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편의점에 들를 일이 잦아지며 문미순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안은 단지 동창으로만 지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묘한 설렘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문미순이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천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근한 후라 가게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바빴어? 얼굴 좀 피곤해 보이네. 좀 바빴지. 신제품도 들어오고 행사도 있었거든. 근데 너 얼굴이 훨씬 편해졌네. 소연이랑 완전히 끝내서 그런가 봐. 오천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자판기 커피를 뽑아 문미순에게 건넸습니다. 둘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때 이들은 각자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지닌 채 살아왔고 지금은 그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맞아, 힘들긴 했는데 이제 다 지나갔어. 걘 자기 선택대로 떠났고 난 내 갈 길 가면 되지. 잘했어. 나도 예전엔 상처 때문에 사람들 다 무섭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거 벗어날 때 된 것 같아. 문미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천수는 무심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미순은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손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편하네. 예전에도 우리 친구였는데 그땐 이런 느낌 몰랐거든. 그러게. 우리 괜히 멀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아.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두 사람은 시시콜콜 옛날 추억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매처럼 친하던 사이가 이제는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슬며시 오천수의 눈빛을 살피며 천수가 어떤 눈으로 날 보나 생각했고 오천수는 저 웃음이 예전엔 왜 이렇게 안 예뻐 보였지? 하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오천수는 문미순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편의점 앞 불빛이 꺼져가고 가로등 아래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가끔 이렇게 보자. 이젠 나도 더는 망설이지 않을게. 문미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좋아. 사실
천수 너라면 믿어도 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오천수의 가슴에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배신의 상처가 씻겨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문미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꺼지는 그 시각, 둘은 손을 맞잡은 채 한층 더 가까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천수와 문미수는 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의 장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동창 사이 아니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상처, 그리고 회복이 이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될 수 있는 인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로 버려졌다고 믿었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랑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결국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억울하다 고 외쳤지만 수많은 증거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독고탁은 흔들리는 다리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단 한 명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장미애도 독고세리도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토록 막강해 보이던 신라주조 회장도 결국 허무하게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 즈음 술도가에서는 새로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장수 기념 신제품이 마침내 출시되어 이를 기념하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긴 테이블이 놓이고 장광주 약주와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 동네 이웃까지 모여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수씨가 살아있었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 이름도 장수씨가 미리 생각해 두셨던 거였는데 드디어 세상에 나왔네요. 한동석도 조용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광숙을 꽃뱀이라 오해했던 일도 이제는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존중하며 같이 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강수와 한봄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강수 오빠로 바뀌었고 이제는 가족들도 그들의 관계를 미소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오천수와 문미수는 나란히 앉아 새술 맛을 음미했고 오흥수는 옆에서 지옥분과 티격태격하면서도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지원장님, 와 이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우리 술도가 진짜 최고예요. 선생님, 그만 좀 드세요. 얼굴 벌써 빨개졌어요. 서로 시끄럽게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범수도 가끔 강한이를 안고 참석했고 독고세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씁쓸해하면서도 안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장미애는 한쪽에 서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독고탁이 교도소로 가는 걸 보면서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독고세리와 살 길을 찾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오강수에게도 내가 내 엄마라는 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지만 오강수는 이미 독수리집 막내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막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광숙이 중앙에 서서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수리 술도가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장수씨가 지켜온 이 술도가를 우리 다 같이 더 크게 키워봅시다. 가족들은 환호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가슴을 짓누르던 빚과 슬픔, 배신과 음모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먼 과거가 된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항아리 사이를 스치고 그윽한 술 향기가 밤 공기와 어우러져 퍼져나갔습니다. 독고탁이 뿌린 비극의 씨앗은 법정에서 심판받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가족애와 온기였습니다. 술도가 항아리마다 쌓이는 술의 향처럼 이들의 인생도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와 풍미를 더해갈 것이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살짝 미소 지으며 건배했고 오강수와 한봄, 오천수와 문미순, 오흥수와 지옥분의 기류도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파멸을 부르는 소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에게 온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장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술도가의 역사는 또 다른 봄을 맞이하며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